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대급 중대 발표 임박했다. 오늘 밤 10시 30분 삼성전자의 운명을 가른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9월의 주식시장이 끝이 났죠. 다들 3분기 동안 달려오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 모두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기념으로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꽤 많이 밀려서 올해부터 3전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더욱더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작년부터 매집을 해 오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만원, 5만원 선에서도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5만원대, 6만원대에 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이버머니가 줄어들긴 했을지언정 수익률이 플러스라서 계속 빨간불을 보면서 지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실감이라든지 심리적 압박은 없었을 겁니다. 5년, 10년 주식수를 모아가기에는 주가가 횡보를 쳐주거나 살짝 빠져주는 게 더 많은 수량을 모아갈 수 있어서 나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단기 투자자분들은 배당금보다는 시세 차익형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묶여있는 분들이 제법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4분기에는 시원하게 돈을 한번 밀어 넣어 줌으로써 그런 분들이 익절이나 본전을 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 봅시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상승한 3068에 마감을 하였고요. 3전은 74,1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3전후는 전일보다 900원이 빠진 69,600원에 마감을 하였네요. 다행히도 환율은 소폭 하락하면서 1184원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신흥국 시장으로의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 테이퍼링 전까지는 환율이 잘 선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테이퍼링을 11월이나 12월에 할 걸로 보이는데요. 확률상으로 보자면 11월보다는 12월부터 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11월에 FOMC 회의에서 매파적 발언이 먼저 나오고 12월부터 채권이나 주택 모기지 증권의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단행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분들은 미리미리 안전자산으로 조금씩 옮겨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기 투자자는 일정 시드는 무조건 남겨두시고 폭락이나 쇼크가 온다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사업상 호재들도 많기는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한 호재와 강한 악재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년에 큰 폭락이 온다면 돈을 버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일정량의 시드는 평생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비축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내년부터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두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그리고 천천히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 표결을 두고 의회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된 인프라 사회복지 법안을 거론하면서 나는 낙관주의자로 태어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오늘 엄청난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상원을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이 법안에 연계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이 되겠습니다. 양당의 초당파가 주도해서 상원 문턱을 넘은 인프라 법안과는 달리 사회복지 법안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용처 면에서 공화당의 반발이 매우 거센 편입니다. 민주당 상원 중도파도 우려를 보내지만 같은 당 진보파는 이 법의 인프라 법안을 강하게 연계 중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사회복지 법안 규모를 기존 3조 5천억 달러에서 약간 줄여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향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며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예산안이 중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그건 이번 주말까지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중에 법안 협의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한편 30일은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2021년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이 되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날 자정까지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하원은 오는 12월 3일까지 정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처리하여 상원에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함께 넘어온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활용하여 하원에서 이들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양당이 정확히 절반씩 양분한 상원에서는 같은 시기에 처리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부채 한도 조정과 예산 계속 결의, 그리고 두 개의 법안이라며 이것을 이룬다면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달 초에 펠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사상 초유의 미국 연방정부 채무 불이행인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조속한 부채 한도 조정을 촉구한 바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10월 중하순에 디폴트가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지만 미국이 디폴트가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당이 지지고 볶고를 하다가 결국에는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주식시장에 엄청난 훈풍이 불면서 삼성전자의 떡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대급 중대발표 임박했다. 오늘 밤 10시 30분 삼성전자의 운명을 가른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